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요즘 이제 외고와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외고에 가도 되는 건지, 자사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국제고는 괜찮은지, 폐지가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요런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 자사고 외고의 경쟁률은 다시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마음들이 굉장히 급해지는 거죠. 점점 더 급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외고에 물 들어왔다. 노 저어라. 외고가 유리해진다. 조이영 교육감은 왜 오락가락하나?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년 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외고와 관련된 기사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 발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면 교육부가 내년 2월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어고, 외고 등 특목고 존치를 뼈대로 하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면서 고교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고교 체제의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가 더욱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원론적 해법을 내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고 자사고를 희망하셨던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은 한시름 났죠.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한동안 외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놓고 막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재판을 해서 외고 자사고가 이겼으니까 상관없다더라. 교육부가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폐지한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자사고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어떡하냐, 또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외고 자사고 조치뿐만 아니라 전학년 내신을 절대평가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플러스로 해서 교육부가 좀 안심을 시켜줬죠. 외고 자사고 유지하겠습니다. 절대평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이쌤의 공부톡톡.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던 조이영 서울시 교육감 발로 1월 3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뭐였냐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 교육부 지침대로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 유지된 채로 고교 대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3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조 교육감님은 고교 전체의 내신 절대평가와 자사고 외고 존치가 같이 이루어질 경우 자사고 외고 내신의 불리함이 전혀 없어지면서 자사고 외고 경쟁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사고 외고에 대한 특단의 강화 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제 교육부의 12월 22일 발표에 대해서 조희영 교육감님이 약간 정치색이 다르니까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 조희영 교육감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신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전체를 바꿨어요. 이런 상태로 외고 자사고가 존치 유지되면 수시 종합전형에서 뿐만 아니라 수시 교과전형에서도 외고 자사고가 해볼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먹을 빵이었던 수시 교과 전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외고 자사고 애들이 그것도 먹으러 오니까. 게다가 이제 외고 자사고의 경우 1등, 전교 1등은 999.7, 2등은 999.8.1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전교 100등까지 넘어가도 937.1 이런 식으로 내신 점수를 환산해 주거든요. 요렇게 되면 전교생이 대부분 절대평가를 따지면 다 A를 받는 거예요. 등수는 쭉 있지만 전교 100등도 아직 930점 뭐 이러니까
물론 이제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됐다고 치면 일반고도 현재 평가 방식을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평가 방식대로 일반고가 계속 평가를 한다 치면 일반고는 절대평가로 따지면 한 20에서 30% 정도 A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따지면 외고자사고가 절대평가에서도 유리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수시 종합전형은 원래 외고자사고가 엄청 유리한 전형이잖아요. 현재도. 근데 수시 교과 전형마저도 외고자사고가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외고자사고처럼 이상하게 절대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상하게 내신을 주니까 그렇지 일반고도 전부 A를 후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만약에 일반고도 전부 후하게 A를 줘요. 이렇게 외고자사고랑 일반고가 동일선상으로 비슷한 내신을 받게 되면 그러면 대학교는 이제 뭘로 뽑죠? 학생들을 어떻게 뽑죠? 다 A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랜덤으로 뽑거나 일반고 너네가 더 수고했으니까 일반고 뽑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맞추겠죠. 좋아 A가 이렇게 많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거 맞춰서 들어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고 A랑 자사고 외고 A랑 두 명이 동시에 수능에 들어가면 누가 더 수능 영향이 높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외고자사고 학생들이 수능 영향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똑같이 A를 받아도 일반고 학생들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이러는 와중에 1월 18일 교육부 발로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부 자사고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외고 국제고 재편 추진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일단 앞부분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의 경우는 원래 이제 자사고가 자기가 있는 지역 그 학교가 있는 지역 예를 들면은 이제 청심 같은 경우 강원도 예를 들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용인 이렇게 자기 출신 지역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학생들을 좀 뽑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도 상당 부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뽑아요.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더 많이 확실하게 고정해서 해라. 특정 부분 해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앞에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 외고 국제고 재편 추진 요게 아주 재밌는 뉴스인데 요것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외고 국제고를 재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외고의 가장 큰 어려움과 리스크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 수시 종합전형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외고는 그래서 외고의 상위권 학생들이야 당연히 종합전형으로 좋은 학교 쓰면 되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면 되는데 외고의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종합전형이 어려워요. 아무리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고 해도 외고라고 해도 외고 7등급 8등급 받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외고 하위권 학생들은 해줘야 돼요.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논술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편제상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영어 외국어 교과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일주일에 막 8시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목 뭐 국어나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려면 수학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넣기에는 이미 공간이 없죠. 영어랑 외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또 아시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수능에서. 그러니까 현재 수능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비중이 좀 떨어집니다. 수능 공부한다는 애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수학 공부하거나 국어 공부하거나 사회나 과학 탐구 공부를 하죠. 게다가 대부분의 외고는 또 기숙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외고의 편의를 좀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외고의 족쇄. 영어 외국어 교과의 높은 비중을 좀 풀어주고 내려주고 사회교과 편성, 국어교과 편성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 비중이 줄고 사회교과 비중이 높아지면 이렇게 외고 생활을 하면서 사회 과목 정도, 사회 과목은 교내에서 얘네들 다 똑똑한 애들이니까 학교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수능 준비도요. 이렇게 되면 외고 학생들 혹은 외고 운영진, 외고에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외고가 영어 비중을 줄이고 사회를 늘린다? 이러면 외고랑 국제고랑 차이가 없게 돼요. 외고랑 국제고는 선발 방식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거가 외고는 영어 교과가 많고 국제고는 사회 교과가 많은 건데 이 외고가 영어 교과를 줄이고 사회 교과를 늘리면 국제고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고랑 국제고랑 재편해서 하나의 편제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결론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하는 게 맞다. 조희영 교육감이 옳다. 이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 게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사실은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보다 외고에게 이렇게 많은 편의를 봐주고 혜택 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도 외고의 하위권이 겪는 고충을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 학생들이 외고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외고에 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계속 날려왔고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 넘어가는 이 시기, 지금은 과거보다 외고에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외고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기존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고의 상위권들은 수시 종합으로 학교를 가면 되고 외고의 중하위권들이 조금 그 전보다 교내에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게 사회 과목도 늘려주고 편의를 봐주겠다 하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